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SNS. 현대사회와 SN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SNS의 역할도 중요해지죠. 전 세계 SNS 사용자는 30억 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2시간 22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태국의 사진작가 촌부 바리토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프레임 밖의 현실적인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진들처럼 당신도 혹시 보여주기식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SNS에 좋아요가 올라갈수록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더욱더 많은 좋아요를 바라고 더 많은 자극을 바라죠. 다양한 부정적 감정 또한 발생됩니다. 타인과 자신을 SNS상에서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러한 행위는 결국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SNS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수면불안, 관계의 어려움 등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SNS를 우울해하면서도 계속하는 걸까요? SNS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뜻에는 글,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포함되죠. 사람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우월감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게 됩니다. 다양한 매체들과 표현 방식으로 누가 더 행복한지 경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행복 경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인들도 SNS로 인해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게 되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사례들이 많죠. 결국 SNS 중독은 이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SNS의 폐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보화 시대에 거짓 정보와 악플, 그리고 그로 인한 마녀 사냥 또한 문제점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현재 국민 MC로 유명한 강호동도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커뮤니티에 장난식으로 강호동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이라는 글을 적었고 기자들이 오인해서 잘못 퍼다 나르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국내 힙합으로 유명한 타블로도 학업 위조 논란으로 인해 수많은 인증을 해야 하는 곤욕을 치룬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예인들과 관련된 잘못된 악성 루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좋아하시는 아이돌,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액션 영화를 몇 편 봤는데 액션이 시원해서 마동석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를 좋아하고 연예인은 이제 뭐 아이유나 배우로는 뭐 공유나 이런 분들 좋아하고 있어요. 이 아이돌, 연예인에 관련하여 루머를 생성하고 있는 채널들을 본 적이 있나요? 가끔 유튜브에서 그런 채널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진 않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본 건 있어요. 잘못된 루머 영상, 뉴스들을 의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믿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매체들이 대부분 형식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보면 이게 가짜인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지나치는 느낌이에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라오는 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악플이나 루머 생성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악플이나 가짜뉴스도 방지법 같은 게 생겼듯이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은 법이나 사회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인터넷 실명제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법적으로 악플이 사실상 그게 범죄라고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법으로 강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꼭 그렇게 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몇몇 시민들조차 거짓 정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거짓 정보는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요? 먼저 거짓 정보, 즉 루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루머의 시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목적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진 루머꾼들이 인터넷 공간의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해 특정 인물, 특정 단체에 그럴 법한 스토리를 작성하여 포스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루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이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고 다시 확산하는 반복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루머는 사회적 폭포 효과와 집단 극단화 현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사회적 폭포 현상은 정보의 폭포 현상과 동조화 폭포 현상으로 구성됩니다. 정보의 폭포 현상은 앞선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하는 것을, 동조화 폭포 현상은 자기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루머를 믿으면 자기도 그 루머를 믿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 극단화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극단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 교환을 통해 구성원은 집단 동질성이 강화되며 다양성은 저하되고 혼자 했을 때는 감히 하지도 못할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루머에 대해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의 저자인 선스타인 교수는 기존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여부는 루머를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루머에 대한 반대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루머를 수용하는 데까지의 심리적 수용 문턱이 높다. 반대로 수용 문턱이 낮은 사람은 루머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띠게 된다. 또한 루머에 대해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즉 자신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사실을 최소화하려 한다. 그리고 루머에 대한 감정 상태, 주로 역겨움, 분노 등의 감정이 강할수록 루머는 잘 전파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루머로 인해 악플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거짓 정보로 만들어진 루머들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악플을 남기는 사례가 현재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악플을 다는 것일까요? 악플은 악성 댓글의 줄임말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들을 말하고, 이러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악플러라고 부릅니다. 악플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댓글의 특성으로 인해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지만 악플에 대한 처벌 사례가 적은 이유가 이러한 특성 때문이죠. 이러한 악플러들은 자신의 댓글을 통한 관심을 원해서 악플을 달기도 하고, 악플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플러들이 악플을 남기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 정보와 악플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확실한 근거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플로 인해서 죽는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최근에 배구 선수나 아니면은 유튜버 중에 한 분도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좀 이게 그런 악플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말하자면. 악플을 작성하는 거는 뭐 어떻게 봐도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좋은 결과를 낳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